네, 안녕하세요. 봉현영입니다. 오늘은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회사를 다니면 수요일이 가장 시간이 안 가고 좀 지루한데 다들 무탈하게 보내셨길 바랍니다. 최근 나스닥이나 S&P 할 거 없이 미국 지수는 사상 최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다소 지지부진해서 소외됐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금융 자산 중에서 비트코인이 80%, 그 외 미국 주식을 대략 20% 정도 개별 종목과 연금 계좌의 ETF 형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은 AI 섹터에 집중 투자하고 있고 그 외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유는 미국이 달러의 패권을 지키는데 AI 기업과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관련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앞으로도 꾸준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하락 요인 중에서도 채굴자 매도 현황을 가볍게 살펴보고 다음으로 비트코인 한 개 이상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좀 재미로 알아봤는데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6월 FOMC 이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계속해서 부진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이 가까워졌다는 소식들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 투자자들이 이 수익을 실현하거나 매도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수익도 악화되면서 지속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량이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채굴 기업인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에서도 이번 6월 달에서만 대략 1,400개의 비트코인, 그 8% 정도 되는 물량인데 매도를 했고 지난달에 한 390개를 판매한 거 대비해서는 3배 이상 좀 판매한 걸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굴자들의 매도를 막 너무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는 게 채굴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매각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단기적으로 고점이라고 판단된 시점에 매도하는 거는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굴 시스템에 의해 비트코인의 보안 체계가 강건하게 운영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야 이 높은 비용의 채굴 구조, 채굴 산업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경우 이제 반감기마다 신규 채굴에 대한 보상이 반으로 줄어들지만 이와 무관하게 여기 보시면 수수료, 트랜잭션이 늘어나면 채굴자들의 보상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네 번째 반감기 였었던 84만 번째 블록부터 채굴자들의 보상이 6.25개에서 3.125개로 줄어들었지만 비트코인의 NFT라고 부르는 룬주 프로토콜이 론칭되고 트랜잭션 수요가 발생을 해가지고 84만 번째 블록에서는 트랜잭션 처리 수수료랑 신규 채굴 보상까지 합쳐가지고 비트코인의 보상이 40개 정도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또 2주가량 대략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이 유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판단했었던 NFT가 사실은 네트워크의 부활을 가져오지만 반대로 채굴자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서 비트코인의 보안에 기여하는 장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감 기간 꽤 지난 8,000번대 블록 기준으로 보시면 수수료가 이건 채굴 수수료, 그러니까 트랜잭션 처리 수수료만 나타낸 건데 반감기 직전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걸로 보이고 또 채굴 보상도 여기다가 여긴 6.25개였는데 여기 3.125개로 줄어들면서 현재 기준으로는 채굴자들의 매도세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대선 후보 트럼프가 채굴 기업을 방문하면서 최근 긍정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을 축적하려는 움직임을 당선 이후에 실제로 실행을 하면 가격이 더 오를 수밖에 없고 채굴자들의 매도는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비트코인 채굴 산업은 재생에너지랑 AI 연산에 유연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국 내 전략 산업으로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채굴 기업들도 단순히 비트코인 보유량만 가지고 바라볼 게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영업이익이나 수익성, 매출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떤 비즈니스 포인트들이 있다는 것들도 함께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트코인이 좀 횡보하거나 지루할 때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평소에 궁금했었던 것들을 찾아보면서 시간을 보내는 편인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봉현스쿨 커뮤니티에서 조사한 결과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보유하신 분들이 50% 정도나 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마 저랑 오랜 기간 동안 공부를 하면서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하고 매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 기준으로도 이 정도 비중이 되는지 궁금증이 생겨서 조금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온체인 데이터를 살펴보기 전에 급한 대로 GPT한테 한번 물어봤는데요. 비트코인을 한 개 이상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대략 100만 개의 주소에서 한 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확인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은 모든 장부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소에 몇 개의 비트코인이 들어있고 그게 어떻게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력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트코인의 경우 공개키에서 여러 개의 주소를 생성하고 파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주소만 가지고 소유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비트코인이 익명성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가명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합니다. 왜냐면 그 특정 주소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몇 개가 들어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누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게 익명성이고 어떤 주소에 몇 개가 있는지를 알지만 그 주소의 주인이 나임을 밝히기 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명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정확합니다. 우선 잔고가 있는 비트코인의 주소가 6월 중순 기준으로 한 5,452만 개고 한 개 이상의 주소가 이제 101만 개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101만 개의 주소에 전체 발행된 비트코인의 93%가 들어있습니다. 사실상 이 비트코인도 그 파레토 법칙을 뛰어넘는 극단적인 양극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종된 물량이랑 좀 기관 물량을 하나씩 빼보겠습니다. 먼저 사토시 나카모토의 물량인데 정확하게 추론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만 초창기 채굴 패턴과 온체인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여러 학자들이 확인한 결과 최소 60만 개에서 110만 개 정도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110만 개라고 하고 사실상 장기간 동안 움직이지 않아서 실종된 걸로 추정하는 물량이 한 250만 개 정도? 여기에다가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가 56만 개 제외하고 개별 기업, 상장사, 비상상자가 보여주는 거 제외하고 또 ETF 같은 경우는 지금 100만 개 조금 넘게 가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 비중이 한 60% 이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60%로 가정하고 디파이에 애치된 것도 전량 다 개인 거라고 가정하고 그 외 주소에 있는 것들이 959만 개. 이것도 100% 개인 건지 기업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최대치로 가정해 보기 위해서 다 더해보면 개인이 가질 수 있는 비트코인의 최대 수량이 1360만 개 정도 된다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개씩만 들고 있다고 해도 1360만 명이 1비트 이상 보유자가 되고 그럼 80억 명 중에서 대략 0.17%가 되는데 이게 하나씩 가지고 있을 리는 없으니까요. 크립토 콘투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용자 인구가 전 세계 5억 8천만 명이고 이 바이비트코인 월드와이드닷컴에 따르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인구가 1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암호화폐를 하는 사람 중에 비트코인을 보유한 인구가 대략 18%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건데 말일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1억 원 이상 암호화폐를 보유한 비중이 1.24%인데 그대로 대입해서 완전히 단순히 계산을 하면 전 세계 암호화폐 투자자 중에 1억 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 1.24% 곱하면 한 719만 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18% 정도가 비트코인에 투자한다라고 하면 대략 13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금액이 많이 올라서 한 두 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또 하더라도 한 260만 명, 넉넉히 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트코인 사용자를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이 가명성이나 지속적으로 변하는 트랜잭션 그리고 하나의 공개키에서 무수히 많은 주소를 파생할 수 있는 그런 특징 때문에 정확한 측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었었던 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이 현재로서는 이만큼 소수이고 그 안에서도 의미 있는 비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극소수인 만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앞서 나가는 상태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하고 싶었습니다. 선구자는 원래 힘듭니다. 그리고 아직 비트코인이 없는 분들께도 비트코인이 전혀 늦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비트코인이 시가총액이 1,500조가 넘어가고 10년에 10,000배씩 오르는 시기가 지났다는 거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고 그 안에서도 비트코인이 가장 강건하고 기준이 되는 기축 자산, 기축 통화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주도하는 자산은 팔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2007년 6월 29일 아이폰이 미국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에 모바일 시대가 열렸고 2024년 현재까지 배당을 제외하고도 주가는 50배가 올랐습니다. 만약에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기가 됐다고 판단됐던 2014년 딱 10년 전인데 10년 동안 애플은 또 배당금을 제외하고도 최소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자산이 주목받고 대장이 되는 종목은 산업이 성숙기에 이를 때까지도 인플레이션을 해칭하고도 남기 때문에
개인의 구매력을 안전하게, 완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암호화폐 시대는 아직 초창기고 성숙기가 될 때까지 대장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들고 가는 건 미련한 게 아니라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차분하게 장기간 지켜보는 게 유일한 대응 방법 아닐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래에셋 이준용 부회장님께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읽는 투자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트위터에서 봤는데 이 부분에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고 동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변화의 조짐을 일상을 통해 우린 관찰하고 또 앞으로의 메가 트렌드를 잘 파악해서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에 오랜 기간 장기간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 저도 그 걸음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